그래서 사회적으로 국민의 상당수 실업자거나 아니면 임시로 기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씩 하는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노동자들만 좀 종사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도 기계하고 경쟁하게 될 거다. 피자 배달이니 식사 배달도 이제 드론으로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만연하게 될 거다. 자, 기술의 발전은요, 결국 자본과 기술의 고도화를 이룬 사람에게 독점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과거 70년대보다 80년대가, 80년대보다 90년대가, 90년대보다 2000년대, 그리고 2000년대보다 2010년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 독점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진짜 많았고 공장에 몇백 명씩 일하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고요. 기업도 각 분야별로 한 개 아니면 두세 개, 서너 개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그런 대기업들이 대부분을 장악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나 자본이 이제 집중이 되어 갈 거다. 그래서 소수의 부자들과 제대로 앞서 말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빈곤한 다수 이렇게 지금 벌어질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미래를 예측한 데서도 1%도 안 되는 이 초부자들과 나머지 99%의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가 될 거다. 중산층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지만 거의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보편적으로 될 거예요. 자, 왜 역성장이 보편적이냐? 지금 가면 갈수록 수요가 부족해질 거라고 봅니다. 수요라는 것은 소비하고 같은 말인데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과거에 일본이 농구공만 해줬으면 지금은 배구공만큼 작아졌어요. 갈수록 더 작아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핸드볼공만 해질 겁니다. 그래서 술 소비도 일본에 줄고 심지어 식량 소비도 줄고 옷 소비도 줄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한편으로 수요가 줄어가면서 과거에 흥청망청하고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에 비해서 곳곳에서 소멸이 일상화가 되고 있어요. 대단지들이 다 소멸되어 가고 노인들만 몇 명 남아있고 그래서 노인들을 옮겨서 한 군데 통합해서 살게 하고 슈퍼들이 문을 닫아서 이동식 판매점들이 다니고 또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 넣으려고 50km씩 가고 이게 지금 일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출양 인사 중에서 젊은 애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농사 짓고 그래서 일본의 지금 디플레이션 하에서 소멸되어가는 사회 도시 구조 이것들이 한국에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고 장기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대공황이 만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라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나타나는 대공황의 사회 또 뭐 사냥의 시간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 나타나는 공황이 넘쳐서 길거리에 백수들이 집회를 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시스템이 파괴될 겁니다. 왜 파괴되냐?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건 재원을 바탕으로 연금이나 보험을 갖다가 지급하는 건데 재원이 지금도 거들러 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거들날 거라고 봅니다. 미래 세계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붕괴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 달러의 붕괴가 오느냐? 달러라는 걸 바탕으로요. 계속 미국이 빚을 내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빚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계속 남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외국들이 남발되는 달러를 쌓여가는 미국의 부채를 보면서 미국의 국채를 거부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미국도 세계의 주도 국가로서 위치를 상실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강자가 사라진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경제가 후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황이 만연해지다 보니까 이웃 나라를 침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독일의 불황, 일본의 불황 등이 또 이탈리아의 불황 등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도록 해서 거기서 자원을 얻으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100년 지나서 그런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온 사방에 다극화된 체제 속에서 각자 도생으로 침략 전쟁이 성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침략 전쟁은 본연적으로 선동, 포퓰리즘과 연결되어서 파시즘의 확대로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세수와 예산 부족 이런 것들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야말로 정부의 통제 기능이 악화되면서 각 나라별로 약육강식이 만연한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유사 이래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확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인구 구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머지않은 시기에 디스토피아를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측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등을 구분하고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눈앞에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 임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대부분 나라에서 미래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신경을 쓰지 않고 빚 폭주를 하잖아요. 한국도 지금 엄청난 6천억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줄이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자기 당대에서 그건 신경 안 쓴 거예요. 저출산도요, 고민하고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솔직히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가주택 같은 것을 사교육 폐지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닥치게 될 문제를 내가 살아서 고민하지 않겠다. 내 죽고 난 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 보편적 행태예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미래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